네, 두 번째 질문 계속 해보죠. 네. 형제간의 질투가 너무 심합니다. 나름 공평하게 해준다 해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특히 큰아이가 동생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도 심합니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지만 한 번씩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야, 이거는 글쎄, 굉장히 그 본능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죠? 이 질투라는 굉장히 본능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글쎄,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는 항상 나름대로 이렇게 동생을 좀 이렇게 돌보는 차원에서 있었고, 그래서 항상 어디 뭐 물론 귀찮긴 하지만, 그런데 글쎄 무슨 이렇게 질투하고 이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억도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게 본능이구나라고 처음으로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강아지 2마리를 키울 때였어요. 강아지 이렇게 해서 한 마리 2마리 이렇게 했는데 한 마리를 이렇게 쓰다마주고 있을 때 다른 강아지가 와서 이 강아지를 해코지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동물적인 본능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집에 갔는데 아이들 이렇게 둘이 있는데 뭐 연년생으로 있으면 더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부모가 이렇게 한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있을 때 다른 아이가 때린다든지, 또 특히 안 보고 있을 때 막 팬다든지 막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본능이구나 이런 그렇죠. 걸 느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키우신 경험 안에서 좀 말씀을 나눠주시죠. 본능적으로 그거는 누구한테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뭐 제가 자랄 때는 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10남매에서 예. 제 위에 3명이 6.25 때 뭐 죽고 뭐 예. 이러는 바람에 예. 언니 오빠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예. 그다음에 제 동생들은 제가 이제 맞이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엄마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자랄 때는 뭐 크게 느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 지금 어떤 생각나는 건 없고,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제가 아이를 셋을 키웠잖아요. 네. 키우면서 보면은 그 본능적으로 질투심이 생기죠,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제 다른 가정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먼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뻐하는 거, 네. 물론 이제 뭐 싸울 때도 있죠, 아이들이. 네. 그런데 어떤 때는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명씩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명씩 사랑해도 이제 뭐 집에서 이렇게 뭐 화장실 가다 부딪히고 뭐 이렇게 부엌에 또 뭐 나오고 이럴 때 그 아이를 그냥 혼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안아줘요. 혼자 있을 때. 네, 혼자 있을 때 그냥 그러니까 나하고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내가 이렇게 안아서 아유 귀여워 하고 이제 안아주고, 또 그냥 걔네들 개인 이렇게 해주고, 뭐 잘못하는 게 있으면 제가 야단을 누구 있는 데서 안 쳤어요. 네. 왜냐면 한 번은 이제 어르신 계실 때 제가 야단을 쳤는데 또 같이 막 저를 역성을 들어주니까 그 애가 궁지로 몰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 이후로는 아이들이 뭐 잘못을 해도 꼭 방에 혼자 데리고 가서 자초지종을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설명이 길어지지만 그냥 그렇게 해서 야단을 치게 됐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면서 저는 굉장히 어쨌든 좋은 거를 이렇게 방법을 제가 찾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아이들한테 뭐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지, 잘못했으면 이제 방에 데려가서 몰래 이제 이렇게 걔만 데리고 이제 어쨌든 하고, 둘이서 싸웠을 때도 둘이 야단을 안 치고 하나씩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왜 싸웠는지 물어보고 예. 네가 잘했지만 네가 용서를 청할 수도 있잖아라고 이제 하면서 예. 충분히 설명해주고 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그런 좀 논쟁이 좀 적어진 것 같고 예. 이제 그래서 칭찬할 건 칭찬하고 야단칠 건 야단치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제가 뭘 좀 잘하면 또 와서 지네들이 저한테 받은 대로 칭찬을 해줘요. 예. 또 뭐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도 해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제가 또 잘못했다고 아이들한테 사과도 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3명을 키웠어도요. 아. 좀 뭐 그 부드럽게 키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 무서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둘이 싸우면 보통 가정에서 저가 잘할 때만 해도 형제들끼리 싸우면 데려다 놓고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누가 뭘 잘못했냐 잘했냐 뭐 이렇게 따져봐가지고 잘못한 놈이 이제 용서를 하게, 예. 용서를 빌게 하고 뭐 또 벌칙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컸는데 예. 이 사람은 보면 하여튼 싸우면 그러니까 보통 막 자기들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막 집에서 신경질 부리고 사춘기 때 문 쾅쾅 닫고 이러면 그냥 내비둬요. 그러니까 조금 나쁜 습관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못 본 척하고 내비두는데 네. 형제간끼리 싸우는 날은 이제 초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지금 말한 대로 한 사람씩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야단을 치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집에서 매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데리고 들어가면 이게 저는 이제 이거 끝났구나. 왜냐하면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을 야단칠 때 끝이 아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울을 때까지 네. 설명을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싸우는 처음부터 과정을 이렇게 봤을 때도 분명히 저놈이 잘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잘못한 놈은 뭐 당연히 물론 잘못했다고 야단을 갔지만 예. 내가 보기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데리고 들어가서 네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용서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잘못이라고 또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 상황이 잘했니 잘못했니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언니를 용서했냐 안 했냐 여기에 잘잘못을 가려버리니까 굉장히 옆에서 볼 때도 무섭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네. 지금 아이들이 이제 뭐 자기 남편들이 생기고 뭐 이런 이제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 강도가 그냥 인간적인 형제간의 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그 저는 이렇게 부모님들이 편해서 이렇게 아이들 형제간들 사이가 나빠진 가정들을 사실은 많이 보고 상담도 하시면 결국은 부모의 탓이다. 부모가 가정교육을 할 때 정말 얼만큼 그러니까 세상적인 잣대로 잘잘못을 따지면서 키웠는지 아니면 하느님의 잣대로 사랑했냐 안 했냐로 키우든지 거기서 큰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그런 잣대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키우면 형제들끼리 이렇게 차별하고 뭐 이런 거는 없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부모로서는 아이들한테 일단 공평하게 대해준다는 것을 일단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는 잘잘못을 가리긴 가리되 잘한 사람도 일단 싸움에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이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쟁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둘 다 잘못한 거다 일단. 결과적으로 둘 다 잘못한 거야 일단.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사건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좀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인간 존재를 이해하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이제 우리 아들은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했으니까 집에 같이 데리고 살잖아요. 네. 데리고 사는데 이제 뭐 취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와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갈등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요렇게 가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지만 이제 자기도 좀 이렇게 시련을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거의 이렇게 방치하는 것처럼 버려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엄마 아빠가 맨날 사람들 상담하고 다니고 뭐 이런 걸 아니까 이제 카타리나가 매니저 역할을 하니까 엄마한테다 대고 약속 잡아달라고.
자기가 며칠 날 뭐 며칠에 몇 시에 이렇게 시간이 되니까 예. 엄마 아빠가 시간이 되는 날 이 중에서 골라서 자기하고 상담을 좀 하자.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상담을 신청을 했대. 예. 그래서 카톡에가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제 진짜 날짜를 보고 예. 다른 사람들 약속하듯이 약속을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밥을 먹고 다 치우고 정말 정자라고 앉아서 예. 상담을 했어요. 예. 근데 이 녀석이 했던 질문이 요지가 뭐냐면 왜 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냐. 이게 질문의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을 보면 서로 경쟁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뭐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영향을 받은 탓인지 자기는 이렇게 경쟁에 붙으면 자기가 양보를 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매번 양보를 하고 살다 보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양보하고 살아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첫 질문이 엄마는 맨날 다른 사람들 도와주러 다니면서 기뻐? 기뻐? 이렇게 질문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 사람이 이제 기쁘다고 내가 안 기쁘면 이걸 왜 하겠냐? 내가 그렇지. 기쁘고 행복하니까 하지라고 설명해줘서 그랬더니 자기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왜 그 나만 양보를 하고 살아야 되냐? 이게 분명히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키웠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적으로 자기가 그렇죠.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버리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한 2시간 동안 상담을 했는데 그 얘기 도중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가 봐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 이 우정 뭐 이런 애정이 피어나는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거는 그냥 애정이다. 정이다. 근데 이 정 속에 내 의지가 들어갈 때 이게 비로소 사랑이 되는 거다. 이제 라는 얘기를 이 얘기 도중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을 베풀 때는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다. 그냥 자기 만족의 끝이지만 내가 진짜 의지 그 정에다 의지를 넣어서 사랑을 하고 나면 진짜 참다운 행복이 온다. 그러니까 아마 네가 그냥 양보만 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더 의지적인 자기 희생이나 자기 그 내어줌을 살면 행복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참 얘기를 하고 나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얘기 중에 오늘 자기가 몰랐던 거 하나 배웠는데 애정 속에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됐어요. 그러고서 샥 웃으면서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아이들한테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잡지는 않아요.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고 그다음에 손을 내밀 때는 정말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 내가 손을 내밀 때까지 그분이 기다리셨던 것 같고 그래서 자녀 교육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보통 얘기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양성하셨지? 이렇게 내 아이도 양성하면 되겠다. 그래서 뭐 이 문제는 그런 눈으로 보면 해결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큰 아이가 있었는데 큰 아이가 오히려 이제 질투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랬을 때 그 스트레스 받는 이 큰 아이에게 어떻게 좀 태도를 취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애가 셋인데요. 큰 애는 첫 애니까 뭐 자연스럽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키웠죠.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 보면 둘째들이 치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셋째는 또 막내니까 또 사랑을 이렇게 받는데 둘째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항상 이제 둘째 아이들은 어느 집이든지 보면 자기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살아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나이도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철없이 막 아무것도 모르고 잘해줬지만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하는데 가운데는 한창 먹고 살기 바쁘고 막 이러니까 신경을 덜 쓰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둘째한테는 진짜 의도적으로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지금도 큰애나 막내는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둘째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둘째한테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평하게 느끼는가 봐요. 아하. 그래서 이 아이도 아마 큰 아이가 보통 큰 아이들이 사랑을 못 받아서 동생한테 질투를 느끼는 경우에는 보면 그 부모님들이 먹고 사는 게 급해가지고 네. 조금 소홀히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조금 안정이 된 다음에 둘째가 태어나면 네. 첫째 애들이 보통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이런 걸 느낀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럴 때는 부모님들이 의도적으로 첫째에다가 더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둬야 되겠죠. 의도적으로. 우리는 셋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둘이기 때문에 예. 이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예. 큰애 사랑하다 그 사랑이 이제 둘째한테 가고 거기서 이제 멈췄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애가 이제 거기서 질투심이 생기고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엘디가 얘기한 대로 이제 다시 사랑을 조금 되돌려서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큰애한테 해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 해도 그 아이들이 성향이 다 똑같은 엄마한테서 태어났어도 아이들이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 맞는 사랑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걔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큰애한테 원하는 사랑을 엄마가 좀 잘 찾아서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회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좋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형제간에 이렇게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일단 본능이다. 그렇죠. 본능이고 그랬을 때 부모로서는 모두에게 공평한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개별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불러서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이러면은 내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잘못했을 때도 개별적으로 좀 불러서 이건 이게 다 같이 있는 데서 막 야단치고 그러면 인격적인 그런 어떤 모욕감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개별적으로 야단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한 인격이 정말로 자유스럽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 큰 아이가 작은 아이에게 이제 질투를 느끼는 그때는 조금 더 큰 아이에게 더 사랑을 일부러 신경 써서 의식적으로 더 줘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좀 일시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큰 아이가 사랑을 듬뿍 받고 둘째는 좀 덜 받고 그런데 요즘 뭐 이제 그 둘째가 가운데면은 그렇겠지만 또 막내기 때문에 또 사랑을 또 많이 받고 근데 이 큰 아이가 질투한다는 것은 조금 일시적인 것 같다. 예,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예.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은 그런데 그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좀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지금 이런 걸 스트레스 받을 때 큰애가 스트레스 받을 때. 네.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녹아 들어가야죠. 그 안에는 엄마의 사랑이 녹아 들어가서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큰 아이기 때문에 그 큰 아이의 책임감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언니니까 동생을 사랑해, 뭐 형이니까 동생을 사랑해야 돼라는 이런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엄마가 이제 사랑하면서 같은 힘이 되어주면, 같은 편이 되어주고 하면, 그리고 너가 그래도 맞이라서 최고야라고 해야지. 최고라고 하면서 네가 그래서 사랑해야 돼, 네가 그 맞으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하면 그 스트레스가 또 많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그거를 녹아내리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맞이로서 책임감을 너무 부여하면 짐스러워하고 또 그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니까 그것도 감안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문제도 이 정도로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또 이것이 일시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좀 하시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